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켈로이드 체질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귀 뗀 자리가 귀 뚫은 자리. 이거 제왕절개 자국 켈로이드일까요? 비후성 반응일까요? 이런 형태가 켈로이드입니다. 보통 이제 다친 경계선보다 이게 옆으로 삐져나왔죠, 이것들이. 울퉁불퉁하고 뭐 뻘겋고 뭐 가렵고 뭐 뜨끔뜨끔하고 쑤시고 뭐 이런 게 증상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래 선보다 더 경계를 넘고 커지는, 계속 커지는 이런 것들이 켈로이드입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러니까 피부 두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두껍고 좀 검은 피부, 흑인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큐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뭐 부족들 나오잖아요. 그쪽에선 전통이겠지만 몸에 이렇게 바늘로 떠가지고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악어처럼 등에 뭐 이렇게 막 쫙 해서 비늘처럼 만드는 그게 무늬겠죠. 예를 들면 우리 타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켈로이드 체질에 가까운 겁니다. 조금 바늘 이렇게 딱딱 뜬 것까지 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인데요. 외국에서 구순혈 수술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에요. 구순혈 수술할 때 늑연골 쓰기도 하지만 양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귀연골도 쓰기도 하거든요. 경과도 잘 보시고 얼굴도 잘 가라앉는 거 확인했어요. 보통 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오시기 힘드시니까 저희들이 뭐 SNS로 이제 사진을 좀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한참 지나서 회복됐는데 얼굴은 되게 좋아지셨는데 요 귀 뗀 자리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아마 수술하고 뭐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됐다고 할게요. 자, 같은 환자분인데 이게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 정도 있다 오신 거예요. 보면은 이때는 빨갛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있었죠. 이것보다 전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지나서인데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원래 상처보다 굉장히 옆으로 삐져나왔죠. 더 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켈로이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켈로이드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재발을 잘한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뒤에 이렇게 또 한 1, 2년에 걸쳐서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사실 너무 커지면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켈로이드일까요? 비후성 반응일까요? 귀 뚫은 자리. 귀 뚫을 때 이게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게 환경이 일단 병원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보통 알코올로 닦아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늘 같은 거. 보통 귀가 깨끗하게 안 뚫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뚫은 다음에 이렇게 꽂아놓고 기다리잖아요. 뭐 순금 넣기도 하고 뭐 실리콘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일단 원리상으로 좀 힘들어요. 상처가 났으면 붙어서 아물어야지 이렇게 정상인 건데 이거 우리가 억지로 이제 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이제 깔끔하게 안 끝날 확률이 거의 99%죠. 그렇기 때문에 진물이 오래 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만성염증 그래서 그게 안에 딱딱하게 잡히거나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과종입니다. 구멍은 났는데 이렇게 딱딱한 분들 되게 많아요. 이 경우에는 아예 포기하고 빼버리신 거예요. 아프고 하니까 유리장치를 뺀 건데 이렇게 딱딱하게 빨갛게 잡혀버렸죠. 아시죠? 이렇게 안에 콩알처럼 만져지는 거. 자, 요거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정말 컸다면 아까처럼 보기도 싫지만 뭐 걸리적거리고 막 이런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보자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 주사, 흉터 주사라고 하죠. 맞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게 좋아진 거냐? 이거 한 달 뒤에 보통 전 경과 보자고 하거든요. 너무 자주 넣는 것보다는 좀 텀을 두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이게 맞기 전이랑 후를 비교해 보면요, 약간 부은 게 좀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빨간 게 더 진한 것 같기도 한데 사이즈가 줄은 것 같고 실제로 만져보면 딱딱한 게 줄었습니다. 주사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경과 보러 오신 다음에 한 번 더 맞으시자고 했고 두 번 맞고 나서 이제 본 거고요. 좀 긴가민가 하죠. 근데 만져보면 확실히 부들부들해지고 있고 환자도 자각을 해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한 달 있다 왔어요. 계속 주는 게 보이죠. 지금 상태는요. 이 색깔은 살짝 남아있는데 확실히 사이즈는 많이 줄었고 딱딱하게 잡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과 효능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너무 과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바르는 거,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자고 해요. 보통 이렇게 한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타면은 몸에서 조금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비후성 반응인데 주사로 치료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거 제왕절개 자국 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이거 흉터 크게 생겼다 아니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잘 꿰매 주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선생님 뭐 탓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우선은 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신경 못 쓰시죠. 네. 또 빨리 끝내시는 게 또 산부인과 수술의 또 그 실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설명드리면 요
정도 티어 나온 거 가지고 저는 비율성 반응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정도는 평균적인 흉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율성 반응 잘생기는 자리는 사실 얼굴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흉터가 심해지는 분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장력이 큰 신체 부위입니다. 텐션, 땡기는 힘, 벌어지는 힘. 대표적인 게 관절, 움직이는데, 손 이런 데 흉터 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움직여서 벌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흉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요 위쪽이요, 가슴팍, 가운데, 등 쪽, 이게 다 힘 굉장히 많이 걸린답니다. 이런데 수술 짜고 흉 커, 보기 싫어라고 해서 그거를 나 켈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가 꿰매도 흉 꽤 남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수술하라고 권하진 않아요. 배도 사실은 힘을 많이 받는 자리고 피부가 두꺼운 자리니까 이 정도 흉이면 제가 볼 땐 꽤 잘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흉이 좀 보기가 싫죠. 왜 보기 싫으냐?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그늘졌단 말이에요. 안에가 이렇게 파여있는 흉이 됐죠. 이거는 비우성 반응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켈로이드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흉을 없앤다라기보다는 그냥 보기 싫지 않은 걸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밥 빼고 얼마 안 된 거죠.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요거 안 생기게 조심해야 돼요. 실밥 빼는 날짜도 그래서 제가 계속 케어를 하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죠. 요게 나중에 이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만큼 있는 걸 다시 꿰맸는데 여기는 살짝 좀 요만큼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뻐근 것도 많이 없어졌고 이렇게 안에 패인 것도 많이 없어졌죠. 이 정도 남은 흉터는요, 솔직히 놔두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 신경 쓰이시면은 아까도 그 흉터 주사 약간 맞아보시거나 칼을 안 대는 걸 권합니다. 레이저를 살짝 해보시던지 뭐 이런 거. 근데 몸쪽 흉터는 사실 레이저도 거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얼굴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로 이 정도 좋아지면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환자분이신데 이 흉이죠. 자, 이거 켈로이드일까요? 비우성 반응일까요? 자, 이게 비우성 반응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경계선을 밖으로 넘어갔는지 계속 자라는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상처가 벌어진 것만큼 튀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대표적인 비우성 바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렇게 바늘 자국 남는 게 안 좋긴 한데 이게 참 힘듭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붙어서 봐주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켈로이드 체질이야 라고 들어서 평생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켈로이드 체질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원래 교과서적으로도 적고요. 그래서 비율성 반응이 있다고 해서 난 체질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관절이죠. 팔다리, 피부 두꺼운 자리 움직이고 다치는 상황 굉장히 중요해요. 흉터가 어떻게 남느냐에. 고3 때 밥 먹고 나면은 잠깐 쉬는 시간에 소화시킨다고 밖에서 이제 애들이랑 축구하고 그랬어요. 농구하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라서 아마 9월, 10월 막 한참 막 시월 보기 직전이었는데 아시죠?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 다 돌바닥, 흙바닥이었다는 거. 쫙 미끄러져가지고요. 이만큼 갈아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큰 상처였는데 근데 여기 있는 흉터들은 진짜 오래 갔어요. 대학교 때도 있었고 지금은 잘 없죠. 잘 모르겠죠. 그야말로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흉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흉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우성 바늘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고 몇십 년 후의 경과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굉장히 빨갰고요, 딱딱했고요. 이게 갈아먹은 흉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 모양, 별자리 모양, 거미 모양으로 이렇게 막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런 흉터들은 초반에 어때요? 가렵죠. 가끔 쑤시기도 하고 막 콕콕 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기 자극처럼 막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의대 입학하기 뭐 몇 달 전에 다친 거니까 그렇고 입학해서도 뭐 솔직히 뭐 여기 신경도 별로 안 쓰고 했으니까 색깔도 얼룩덜룩했고요. 결론은 이게 비율성 바늘이고 나이 먹으니까 피부 얇아지고 해서 지금 거의 들어갔죠. 색깔은 많이 없어졌고 근데 이게 바로 비율성 바늘이고 켈로이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가지고 계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아마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용 성형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 되셨다면 오늘 같은 날은 뭐 구독,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